이번 선거가 미국 역사상 가장 숨가쁜 대선이었다.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막판까지도 여론조사가 초접전이었고 경합 지역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렇게 유리하는 접전, 어떻게 이유를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? 이번 선거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거의 롤러코스터 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6월 말에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후보 간에 이제 TV 토론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노령화됐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안기면서 TV 토론에서 거의 참패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. 네. 그 다음에 또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유세를 하면서 총탄을 맞았어요. 근데 귀를 스쳤죠. 그래서 당시 이제 트럼프가 사망하지 않고 귀를 스치면서 일부 이제 그 기독교 단체들 사이에서는 신의 가호가 트럼프에게 내려진 거 아니냐. 그러면서 거의 한 당시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지지율이 격차가 한 7%까지 벌어지는 정도로.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해리스 후보로 교체가 됐고 갑자기 해리스 후보가 교체되면서 민주당 쪽이 지지율이 급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또 TV 토론에서도 해리스가 상당히 선방을 했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이번 선거판을 흥행하게 만들었다. 즉 양쪽 진영에서의 지지자들이 과거 같았으면은 상당히 좀 무관심했고 지지율과 실제 턴아웃, 유권자의 어떤 실제 투표율 간에 상당히 격차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좁혀지면서 접전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이미 그 미국 선거가 상당히 양극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주요 원인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크게는 남성 대 여성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수인종이나 이런 분들도 남성들이 이전에는 민주당 성향에 짙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됐었고 또 이제 기득권과 어떤 그 약간 그 젊은 층들 그 노령화된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떤 그 젊은 층 간의 어떤 대결 그리고 좀 부유층과 중산층의 대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양극화됐었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책 이슈에서도 상당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아까 이제 CNN 보도 보니까 그 출구조사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 두 개만 봐도 경제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고 민주주의라는 이슈는 해리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낙태권 네. 그리고 이민 정책, 국제 외교 정책 이런 것들도 이런 성향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그 국민들을 양극화시키는 데 상당히 일조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대선 과정에서 정말 전례 없는 일들이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.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을 이제 후보로 내세우게 됐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습 위기도 있었고요. 이런 것들이 각 캠프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? 예, 해리스 후보가 그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선대본부장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. 그 사람이 이제 오바마 후보가 그 대선 후보로 뛸 때 그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데이빗 플루프라는 사람인데 그 선대본부장이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그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 간의 TV 토론이 벌어질 때 언론에다가 트럼프의 TV 대선 토론은 5번째지만 해리스는 첫 번째다. 이걸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리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였고 제가 TV 토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거의 비슷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결과론적으로 언론에서 평가하고 국민들이 평가했을 때 해리스가 승리를 했다라고 나왔어요. 그만큼 기대 수준을 낮춰놨다는 얘기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리스의 선거 전략이 트럼프의 선거 전략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봅니다, 저는.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여성 투표율을 상당히 끌어올리는데 지금 애를 쓰고 있다. 그러니까 이제 각 주에서 낙태권을 상당히 부각을 시키고 네. 실제 73년도에 로앤 웨이드라는 즉 여성의 낙태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을 22년도에 그 대법원에서 바꿨고 그게 이제 주별로 행사해야 되는 그러한 권한으로 바뀌었단 말이죠.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을 시키는데 지금 첫 번째 애를 쓰고 있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검사 대 범죄자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, 트럼프를. 지난 TV 토론에서도 보셨듯이
대부분의 해리스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트럼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데 중점을 뒀단 네, 말이죠. 맞습니다. 그 이민 정책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해리스는 이민 정책 때문에 뭐 많은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과연 트럼프가 얼마나 범죄자이냐 그러면서 트럼프로 그 겨냥을 하면서 뭐 검사대 그 범죄자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시작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버락 오바마하고 미셸 오바마 선거팀에 합류를 시키면서 변화, 희망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 이제 해리스 후보가 결정이 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선거 모금액이 걷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서 막대한 그 선거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TV에 광고를 많이 내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미국을 갔을 때 당시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트럼프가 약간 우위로 나왔는데 그렇군요. 그 이후에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상당히 많은 광고를 쏟아부으면서 네. 판세가 지금은 상당히 박빙으로 다시 돌아섰단 말이죠. 그런 선거 전략을 내세웠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전략이 있었습니다만 해리스가 들어서면서 한동안 선거 전략의 부재에 빠졌었던 게 사실이거든요. 이전에는 조 바이든의 노령화를 겨냥을 해서 슬리피 조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지만 그 해리스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좌파와의 대결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의 어떤 정책적인 무지를 강조를 하면서 laughing 카멜라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양쪽 다 선거 전략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해리스의 선거 전략이 조금은 다듬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